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자, 타완차이를 소개하기 앞서 현재 그가 소속된 원FC의 입식 무대는 킥복싱과 무에타이로 나눠지며 룰이 아예 다른 무대입니다. 얕게 설명하자면 킥복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K1의 룰과 비슷하며 잡카, 그러니까 킥캐치와 빰 클린치 테크닉이 제한된 무대로 8에서 10온스 복싱 글러브를 사용합니다. 반면 무에타이는 4온즈 MMA 글러브를 사용하며 앞서 말한 킥캐치 그리고 빰 클린치와 무릎, 팔꿈치의 제한이 거의 없는 사실상 태국 본토 무에타이 무대에 파괴력과 잔인함에 가장 근접한 글로벌 입식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K1 맥스부터 해먹은 킥복싱 무대의 가장 빛나는 재능이었던 페트로시안이 이 원FC 킥복싱 무대의 주역이었다면 비교적 역사가 짧을지언정 현재 가장 파괴적이고 잔인한 입식 세계 무대인 원FC 무에타이 무대의 대표적인 라이징 스타이자 가장 빛나고 있는 재능은 바로 이 타완차이입니다. 아무튼 타완차이는 이미 낙마이로서 청소년 때 태국 현지 무대를 정리할 만큼 떡잎부터 다른 모습이었으며 원FC가 영입했을 당시 나이가 고작 20살, 사실상 아직 떡잎 그 자체입니다. 이 떡잎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원FC 데뷔 전 상대는 맥구의 나라 출신 션 클랜시로 전 WBC 세계 무에타이 챔프입니다. 자, 시작부터 션 클랜시의 공격적인 압박, 타완차이는 여유있게 케이지까지 빨아들이며 천천히 상대의 전력을 가늠합니다. 서서히 킥게임 견적을 내보는 타완차이. 이때 클랜시의 주된 카운터로 킥캐치 이후 초근거리 인파이팅 압박, 타완차이는 이 역시도 음미하듯 오히려 엘보우 심리전을 깔아둔 채 상대의 인파이팅에 선을 그어둡니다. 이어 변칙적인 리드어퍼에 이은 뒷손 스트레이트로 첫 번째 다운. 클랜시는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타완차이는 자신의 스트레이트 싸움 거리에서 현 클래시에겐 위협적인 무기가 없다는 것을 파악. 결국 별다른 셋업 없이 자신의 거리를 침범하는 상대에게 냉정하고 날카로운 경고를 돌려줍니다. 이제 케이지의 중앙은 타완차이의 것. 클랜시는 더 이상 압박 운영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펀치보다 킥을 중요시하는 낙마이들은 기본적으로 킥에 비해 펀치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비대칭 전력인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타완차이의 경우 펀치와 킥의 밸런스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여유있는 템포에서 뻗어나오지만 순간적으로 가속이 부는 깔끔하고 빠른 뒷손 스트레이트. 사실 펀치뿐만이 아니라 이 기묘한 템포의 타격들은 션 클랜시가 반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타격거리에서 이미 잠식당하여 선을 넘고 압박하자니 날카로운 엘보우의 관통, 거리를 두면 묵직한 빠따가 원거리 요격하는 그림이 반복됩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어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한 션 클랜시의 압박, 어림도 없지. 이미 모든 타격거리를 지배한 타완차이는 침착하게 라운드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생존에 급급한 션 클랜시는 3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여유있던 타완차이의 일순간 템포를 바꾼 하이킥에 반응이 늦었고 그대로 경기 종료. 이 경기는 나름대로 전 WBC 세계 챔프였던 상대를 몇 수 아래로 보일 만큼 지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타완차이의 원FC 데뷔전이며 당시 그의 나이는 99년생으로 만 20살입니다. 그렇게 그의 무에타이 챔피언십 지배는 쉬워 보였으나 다음 경기는 그 녀석은 우리 중 최약체다 라고 말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현재 폼이 비교적 내려왔지만 아무튼 전 입식 3대장 시티차이. 원래라면 킥복싱 무대에서 활약 중인 시티차이이기에 두 선수는 만날 일이 없을 것만 같았지만 기존의 상대였던 세마페치의 코치진에서 그 역병 반응으로 인해 출전 불가, 즉 예정에도 없던 시티차이 선수가 대체 출전이 돼버린 것. 자, 1라운드 근본 있는 낙마이들의 격돌인 만큼 서로 상당히 여유있게 서서히 서로의 수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받으면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낙마이들의 자존심이기에 절대로 상대의 기술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2라운드 시티차이가 서서히 압박의 강도를 올려봅니다. 그러나 세대 교체를 원하듯 타완차이는 기존 낙무아이들과는 이질적인 템포, 그러니까 반박자 빠르거나 한 템포 더 집어넣는 타격들을 선보입니다. 그럼에도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시티차이. 2라운드 역시 불꽃이 튀는데
질 수 없던 시티차이는 노련한 수싸움을 보여줍니다. 로우킥으로 포문을 열어 킥을 유도한 뒤 킥커버, 이어지는 훅까지 읽어내며 스웨이, 이 반동을 이용해 거리를 줄이며 엘보우 쇄도, 이어서 안정적으로 빰 클린치 컨트롤. 그러나 서로 간 치명타나 데미지는 크게 없었으니 마치 긴장감 넘치는 클래식을 틀어놓은 듯한 2라운드. 물론 그 속에서 서로를 공략하기 위한 작은 디테일 변주들이 돋보입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3라운드, 1, 2라운드 모두 근소한 접전이기에 판정까지 갔을 경우 서로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즉 반드시 따내야 하는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티 차이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전진 압박을, 타원 차이는 여전히 수비적으로 맞받아치며 균형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 그러나 그들의 날선 타격은 1, 2라운드보다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티 차이의 클린히트. 이에 타원 차이가 씩 미소를 보이지만 다리의 반응이 미묘하게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1분, 노련한 시티 차이는 이 부분을 공략하듯 킥 캐치 이후의 상황을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하기 시작했으며 빰 클린치가 나오는 상황마다 착실하게 복부에 니킥을 쌓으며 타원 차이의 반응을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결국 노련한 수사자에게 상처를 입은 듯한 타원 차이, 반면 인상적인 3라운드를 마친 시티 차이. 그러나 앞서 말했듯 누구의 손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았을 만큼 근소한 접전이었기에 판정의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판정 결과는 시티 차이의 승리. 그렇게 입식 무대에서 노는 월드클래스 낙무아의 선배가 무에타이 무대에 알바띠로 오는 바람에 무에타이 초신성의 연승 행진은 제동이 걸리며 어찌 보면 월드클래스 낙무아의 세대 교체가 미뤄지나 했습니다만 어림도 없지, 괜히 태국에서 주목받는 초신성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입식 무대까지 세계 정복을 노릴 만한 인재라 칭하는 슈퍼 루키인 타원 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티 차이급의 월클 스트라이커가 아닌 이상 자신을 막을 선수가 없음을 증명하듯 이어지는 상대들을 무자비하게 분쇄해버리며 결국 무에타이 챔피언전까지 직행. 그의 상대는 그 페트로시안과의 판정 논란이 생길 만큼 접전을 펼친 초대 원패더급 무에타이 챔프 배치모라콧. 역시나 입식 무대에서 방귀 좀 끼워본 챔프의 수준은 기존에 분쇄버리던 선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시티 차이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상대들이 3라운드 이상 서있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서 낙무아의 정수들이 모인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판정이 유일한 의미라고 말할 만큼의 접전, 요컨대 누구의 승리를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접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치모라콧이 1000일 동안 지켜온 무에타이 챔프의 자리를 넘겨주며 타원 차이는 새로운 원 무에타이 챔피언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아무튼 타원 차이는 이어지는 방어전에서 월클급 선수들이 아니면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 일방적인 로우킥 초사를 보여줍니다. 요컨대 비교적 선수층이 얕고 네임드가 적은 원 무에타이 무대보다는 시티 차이를 포함한 세계적인 입식 타격가들이 질비한 원 킥복싱 입식 무대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큰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만 알아봅시다.